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읽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인류의 미래라는 아주 거대한 주제를 다루는 강연 녹취록이었는데, 이게 종교랑 철학은 물론이고, 와, 천체 물리학까지 넘나들더라고요. 네, 스케일이 아주 크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할 일은 이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통찰들을 한번 뽑아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특히 오메가 포인트라는 개념이 좀 생소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카르다쇼프 척도라는 걸로 우리 문명의 레벨을 한번 재보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흥미로운 개념이죠. 그럼 이 장대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오메가 포인트 이 단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사실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종교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던가 뭐 최후의 심판 같은 모든 것의 끝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올랐거든요. 그렇죠.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좀 최종적이죠. 네, 굉장히 무겁고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걸 전혀 다른 뜻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관점 비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점 비틀기요? 네. 오메가 포인트가 단 하나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도약의 순간들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거든요. 아, 도약의 순간들? 네. 하나의 끝이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변곡점이라는 거죠. 변곡점이라 예를 들면 어떤 순간들을 말하는 걸까요? 자료에서 드는 예시가 스케일이 엄청나요. 예를 들어 빅뱅 이후에 그저 무기물만 가득하던 우주에서 유기물, 즉 물질이 처음 탄생한 순간, 아, 그걸 첫 번째 오메가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그 물질에서 스스로를 복제하고 반응하는 생명과 의식이 나타난 순간, 이것도 또 다른 오메가 포인트가요. 아하. 마지막으로 그 수많은 생명체들 사이에서 우리 인간이 출현한 순간, 이건 역시 오메가 포인트였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딱 하나의 끝이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떤 복잡성,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모든 순간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부른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이 개념이 왜 중요한 건가요? 강연의 핵심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또 다른 오메가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과거의 진화가 물질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이른바 초인간으로 도약하는, 그러니까 의식 차원의 거대한 도약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이죠. 의식 차원의 도약이라. 자료에서 예전에 뭐 철학자들이나 종교 창시자들이 활동했던 추계 시대를 언급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랑 연결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목표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거였다면 이제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 너머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면 보이는 것이다. 아, 맞아요. 그 문장 정말 인상 깊었어요. 과거에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설계하고 창조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는 아주 대담한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럼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는 카르다쇼프 척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저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신선했어요. 문명의 발전 단계를 에너지 사용량으로 구분한다뇨. 그렇죠. 1964년에 소련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제안한 개념인데요. 아, 꽤 오래됐네요. 네. 문명이 발전할수록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거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전제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이 척도로 지금 우리 인류를 재보면 1단계에도 한참 못 미치는 0.75단계 문명이라고 합니다. 0.75요? 네. 아직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의 에너지조차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와우, 0.75 단계라니 생각보다 너무 낮은데요? 거의 낱개점 수준이네요. 그럼 1단계 문명은 대체 어떤 모습인가요? 자료에서 이걸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비유해서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요. 아, 스타크래프트요? 네. 1단계는 행성 문명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단계죠. 행성의 모든 에너지요? 네. 예를 들면 날씨를 마음대로 조종해서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고요. 와, 해저 도시를 건설하고 또 화성 같은 이웃 행성을 지구처럼 바꾸는 테라포밍도 가능해지는 거죠. 테라포밍까지. 이걸 자료에서는 테란 종족 수준으로 보고 인류가 한 100년에서 200년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해요. 잠깐만요. 날씨를 조종한다고요? 그건 정말 신의 영역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그 기술을 누가 통제하죠? 한 나라가 자기 나라로 오는 태풍을 다른 나라로 밀어내면 어떡해요? 그런 정치적, 윤리적 문제도 있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뒤에서 다룰 카르다쇼프 척도의 한계와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일단 단계 설명부터 마저 드리자면 2단계는 항성 문명입니다. 항성 문명? 네, 행성을 넘어서 우리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의 에너지를 100% 쓰는 문명이죠. 태양 에너지를 100%요?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광 패널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겠네요? 그럼요. 다이슨 구체라는 거대한 인공 구조물로 태양을 아예 통째로 감싸버리는 겁니다. 태양을요? 네,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정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쓰는 거죠. 이 정도 문명이 되면 광속에 가깝게 우주를 여행하고요. 심지어 블랙홀을 에너지원으로 쓰거나 거대한 쓰레기 처리장으로 쓸 수도 있어요. 와... 자료에서는 이걸 프로토스 종족에 비유했고 도달까지는 수천 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야, 태양을 통째로 덮는다니. 스케일이 진짜 저도 어릴 때 스타크래프트 좀 했는데 프로토스가 그 정도 수준이었던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3단계는 거의 게임 끝판왕이겠네요. 맞습니다. 3단계는 은하 문명인데요. 은하? 네, 말 그대로 우리 은하 전체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거의 신과 같은 문명입니다. 행성이나 항성을 새로 만들거나 옮기고 시공간을 왜곡하는 일까지 가능해져요. 시공간 왜곡이요? 네, 도달하려면 최소 10만 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하니까 사실상 상상의 영역에 가깝죠. 이런 상상 자체는 정말 재미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너무 단순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냥 에너지 사용량만 늘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 지적하죠. 네, 바로 카르치점에서 강연이 다시 한번 방향을 틉니다. 이 카르다쇼프 척도가 문명의 어떤 외형적인 스케일을 보여주는 데는 좋지만 세 가지 아주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거든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에너지 효율의 문제예요.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옛날 그래픽카드는 250W씩 쓰면서 엄청 뜨거웠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건 115W면 쓰면서도 성능은 훨씬 좋거든요. 이렇게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높은 성능을 내는, 즉 효율을 높이는 방향의 기술 발전은 이 척도에서 제대로 평가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총량만 보니까요. 네. 너무 1차원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입니다. 일리만 있네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에너지 효율만 높이는 건 좀 소극적인 대응 아닌가요? 결국 우리가 우주로 뻗어나가려면 절대적인 에너지 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총량에만 너무 매몰되면 두 번째 한계, 바로 자기 파멸의 위험에 부딪힌다고 경고합니다. 자기 파멸이요? 네, 연력학제의 이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를 쓰면 반드시 폐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사용량이 늘수록 지구가 내뿜는 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가 바로 그 초기 증상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0.75단계도 이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1단계로 가는 길은 훨씬 험난하겠어요. 맞습니다.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없으면 인류는 1단계 문턱도 못 밟아보고 스스로 멸망할 수도 있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를 던지는 거죠. 기술 발전 속도를 우리 지혜가 못 따라가는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계는 아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문제예요. 우리 인간 사회의 문제. 바로 인류의 분열입니다. 그렇죠. 다이슨 구체 같은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한두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 못하죠. 전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서 모든 자원과 지혜를 한 곳에 쏟아부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필연적으로 문명 전체에 완전한 화합이 전제되어야 해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온갖 이념, 종교, 이익 다툼으로 서로 싸우기 바쁘죠. 네, 이런 상태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통렬한 지적입니다. 결국 기술만 발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아무리 엄청난 에너지를 다뤄도 그걸 지혜롭게 쓸 정신적 성숙이 없으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료가 다시 우리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군요. 네, 여기서 강연에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등장해요. 인간은 무언가 부족해서 외부에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환경에 따라 그것을 발현하는 존재다. 잠깐만요. 우리가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요? 그건 좀 굉장히 과감한 주장인데요. 근거가 뭐죠? 우리 몸의 DNA 안에 138억 년 우주의 모든 역사가 정보 형태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DNA 안에요? 네. 빅뱅부터 별의 탄생, 생명의 진화까지 모든 과정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텅 빈 깡통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품은 씨앗과 같다는 비유를 듭니다. 씨앗이라. 그럼 그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좋은 토양이나 햇빛 같은 환경이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미래의 환경을 바꿀 핵심 요소로 자료가 두 가지를 꼽았죠. 새로운 에너지랑 새로운 지능. 맞아요. 에너지는 핵융합 발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예측합니다. 핵융합 발전. 네. 바닷물에서 뽑아낸 수소 1g이 석탄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내거든요. 사실상 무한하고 오염도 없는 청정 에너지죠. 와, 자료에 따르면 빠르면 2035년쯤 상용화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아주 먼 미래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SF 영화에서 보던 기술이네요. 근데 저는 더 흥미로웠던 게 지능, 즉 AI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보통 AI가 발전하면 인류가 멸망할 거다,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상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터미네이터 같은 거요. 네. 근데 이 자료는 AI가 인간보다 1만 배 똑똑해져도 인류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주장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죠. 바로 복숭아 비유입니다. 아, 그 복숭아 비유. 저 진짜 그거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아주 달고 맛있는 황도 복숭아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자연 상태의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돌연변이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 황도 씨앗을 땅에 심으면 원래 작고 쓴맛 나는 야생 복숭아, 즉 개복숭아가 열립니다. 아, 진짜요? 그럼 맛있는 황도는 어떻게 계속 먹어요? 바로 접붙이기를 해야 합니다. 튼튼한 개복숭아 나무에 황도 나뭇가지를 잘라 붙이는 거죠. 아하. 그러면 그 가지에서는 계속해서 달고 맛있는 황도가 열리게 돼요. 이 비유가 인류의 미래 진화에 대한 핵심 통찰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접붙이기 하니. 그럼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순수한 생물학적 진화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건가요? 그건 정말 엄청난 주장인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의 생물학적 DNA를 통한 진화는 이미 정점을 찍고 끝났다는 거예요. 마치 개복숭아처럼요. 우리가 이룩한 문명, 이집트 피라미드나 현대 우주선 같은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과 지식이 공유되고 연결된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기술과 공유된 의식이라는 새로운 가지를 인류라는 나무에 접붙이게 해온 과정이라는 겁니다. 와, 그 비유는 정말 기발하네요. 전혀 생각 못한 관점이에요. 그럼 그 비유대로라면 초지능 AI는 우리를 대체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네, 우리라는 나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가지가 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AI는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그 13억 8천 년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발현시켜줄 새로운 환경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와, 1만 배 똑똑한 AI가 만들어주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도약하게 될 거라는, 바로 그 AI의 등장이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오메가 포인트라는 아주 대담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겁니다. 와. 두고 보니 정말 장대한 이야기네요. 인류의 미래가 그냥 에너지를 더 쓰고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떤 신학적인 개념에서 출발해서 우주적인 척도로 우리를 재보고 또 그 한계를 지적한 다음에 다시 우리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네요. 네, 그래서 자료는 마지막에 모든 순간이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하면서 모든 걸 종합합니다. 모든 순간이 오메가 포인트다. 네, 먼 미래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성장하고 서로 연결되고 새로운 가지를 접붙여 나가는 과정 자체가 곧 목적이라는 깊은 통찰을 주죠. 우주는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자비로운 하느님의 집처럼 우리 자신이 그 일부가 되어서 함께 완성해 나가는 곳이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정말 긴 여운을 남기는 결론이네요. 여기서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인류의 미래가 정말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환경과 공유된 의식, 즉 접붙이기에 의해 결정된다면 오늘 당신이 만들고 공유하는 정보와 생각,
그리고 관계들은 미래 인류라는 거대한 나무에 과연 어떤 가지를 접붙이고 있는 걸까요? 아, 어쩌면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 사소한 대화 하나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미래의 열매를 맺게 할 그 씨앗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